자, 먼저 첫 번째 지구계와 직권의 구조라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먼저 지구계라는 용어를 먼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일단 지구계라고 했었을 때 요 계라는 게 뭔지 한번 알아보자. 요걸 먼저 알아보고 지구계를 라는 용어를 생각을 해볼 건데, 여기 계라고 나와 있지, 오른쪽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전체 안에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구성 요소들의 집합을 우리는 계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러한 계의 예 중 하나가 이제 생태계라고 하는 것을 배웠었던 거, 그리고 일상적으로 많이 사용을 하는 게 이제 생태계. 생태계 얘기를 하면 뭐니? 다양한 막 먹이사슬들이 서로 엮여 있어서 먹이 그물, 그래서 1차, 뭐 2차, 3차 소비자, 뭐 생산자, 뭐 그렇게 막 나눠주고 분해자 했었던 거 기억나니? 그래서 그것뿐만 아니라 그 동물들이, 생물들이 살아가고 있는 환경들을 다 포함해서 생태계라고 했고, 서로 상호작용을 한다라는 것을 배웠었지. 그 생태계, 혹은 여기서 배울 지구계, 혹은 생물의 소화계나 뭐 배설계, 뭐 소화계 같은 경우에는 소화기관들, 뭐 입으로 시작해서 식도, 그 다음에 위, 소장, 대장, 항문 이렇게 이루어진 소화기관들을 다 합쳐지면 뭐가 될 거야? 소화계가 될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입에 들어가서 아밀라제에 의해서 뭐가? 탄수화물이 분해가 되고, 위에서는 단백질이 분해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소장에서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모두가 다 분해가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 대장, 소장에서 다 흡수가 되고, 뭐 물에서 또 흡수가 되고, 그리고 어떻게 돼? 찌꺼기가 바깥으로 나가는 시스템이 이제 소화계라고 하면, 이렇게 입에서부터 항문까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구성 요소들이 어떻게 돼? 다 집합되어 있는 애를 우리가 계라고 얘기를 한다. 그러면 지구계라고 하는 것은 지구를 이루면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구성 요소들의 집합을 우리는 지구계라고 얘기를 할 거야. 그랬었을 때, 이 지구계는 이 5개의 구성 요소로 되어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둘 거야. 직권, 수권, 기권, 생물권, 그리고 외권의 5개의 영역으로 나눠져 있어. 지구계는. 요게 다 합쳐진 게 지구계라고 보면 될 거고, 그 중에 첫 번째 직권을 이번 단원에서 배우게 될 거고, 수권은 2학년 때 배울 거고, 기권도 2학년 때 배우고, 생물권은 1학년 2학기 마지막 때 배우게 되고, 외권은 2학년 때도 일부 배우고 3학년 때도 일부 배우게 될 거야. 이 5개의 지구계의 구성 요소를 3년 동안 나눠서 배우게 될 거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면 될 거야. 자, 그래서 이 지구의 구성 요소가 이 5개의 영역으로 나눠져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 구성 요소들이 직권과 수권, 혹은 직권과 기권, 혹은 수권과 기권, 그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데, 근데 뭐라고 했어? 끊임없이 영향을 주고받는다라는 거. 그리고 다양한 자연현상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를 기억을 해두면 되겠습니다. 자, 직권의 이해가 뭐냐면, 직권. 우리 밖에 나가면 밟고 있는 땅부터 그 땅 속 깊은 곳까지를 우리가 직권의 영역으로 보면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뭐 살고 있어? 우리도 사람도 살고 있지만 다양한 생물들이 살고 있는 서식처가 될 거고, 그 다음에 나머지 얘네들보다도 부피가 더 크다라고 보면 될 거예요. 조금 이따 자세하게 설명을 할 거고, 수권 같은 경우에는 지구상에 있는 물을 다 포함을 하는 게 수권이라고 보면 될 거예요. 그러면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바다, 그리고 해수라고 하고, 그 다음 안짠물 있지? 담수라고 얘기하는 게 제일 큰 게 빙하가 될 거고, 그 다음 지하수 있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호수나 하천수, 그런 것들이 수권의 영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권은 어디니? 우리 땅 위에서부터 어디? 위까지 1000km까지를 이제 기권의 영역이라고 보면 될 거야.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대기를 기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나중에 배우겠는데, 밑에는 뭐 대륙권, 중간권, 성층권, 열권 이렇게 나눠서 권역별로 배우게 될 거니까 그때 자세하게 배우면 될 거고, 그 다음에 생물권이 있네. 지구에 살고 있는 모든 생물에 해당이 되는 게 이제 생물권이 되겠습니다. 얘네는 여기도 살고 여기도 살고 여기도 살고 있다 보면 될 거예요. 그치? 물속에 살고 있는
혹은 땅에 살고 있는 기권도 있네? 대기에도 살고 있는 일부 생물들이 존재를 한다라는 것까지도 알아두면 될 거고, 그 다음에 외권. 외권은 지구 기권의 바깥쪽의 영역이 될 거니까 어디야? 우주가 되겠지. 그래서 태양, 달 등의 천체를 포함을 하게 된다. 야, 그러면은 지구계는 지구를 이루면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구성 요소들인데 외권을 왜 집어넣었을까요? 외권 왜 집어넣었을까? 다나야? 왜 집어넣었을까? 외권? 여기 보면 지구를 이루며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라고 했는데 영향을 주니까 얘도 집어넣겠지. 그치? 지구의 에너지 중 99.97%는 다 태양으로 받은 에너지를 갖다가 활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면 될 거니까 당연히 외권도 영향을 받을 거고, 그 다음 달도 우리가 영향을 받을까? 태양하고 지구하고 달하고 지구는 지구 주위를 달이 돌고 있지, 태양 주위를 우리 지구가 돌고 있지. 그러면 어느 때 보면 이렇게 달, 지구, 태양 이렇게 일직선으로 될 수도 있고, 혹은 달이 어디로 갈 수도 있어. 지구를 이쪽에 달이 갈 수도 있겠지. 그렇게 되면 서로 잡아당기는 인력이 달라지니까 그로 인해서 밀물, 썰물 나타나게 되지. 그래서 밀물도 언제 가장 많이 들어오고 가장 많이 빠져나가고, 그래서 뭐 살이라든지 조금이라든지 뭐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니까 달도 우리 지구를 이루는 요소들 중에 영향을 주는 애들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혹은 별똥별이라고 하는 것들, 이 지구로 떨어지게 되지, 행성들, 그런 것들도 우리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 외권도 지구계의 구성 요소로 집어넣었다라고 보면 좀 이해가 될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 구성 요소들이 끊임없이 영향을 주고받으며 다양한 자연현상이 나타난다라고 했는데 여기 나와 있네. 화산이 폭발하게 되면 화산재가 이렇게 나오게 될 거야. 그러면 예를 들면 화산의 규모에 따라서 좀 달라지겠는데, 여기 다정동에 여기 페스티벌 저기 1, 2잖아. 저쪽 이마트 에브리데이에 있는 거기에서 이제 화산이 폭발을 했어. 그러면 이렇게 되면 화산재가 이렇게 나오겠지. 화산재가 그러면 어떻게 돼? 공중에 떠서 이후 금방 세종시 전체를 이제 햇빛을 가리게 될 거라고. 그럼 무슨 현상이 일어나게 되면 태양 복사 에너지가 제대로 도달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겠어? 기온이 낮아지는 현상이 나타나겠지. 그래서 보통 한 2도, 3도, 4도 그 정도 낮아진다라고 보면 자라나는 식물들 혹은 생물들 등이 냉해를 입을 수도 있겠지. 그치? 그러니까 여기 보면 직권과 화산 활동은 직권의 영역이고, 그 다음에 지구 기온이 떨어진다, 기권의 영역, 서로 어떻게 돼? 영향을 주고받는다, 상호작용이 일어난다, 그렇게 보면 될 거고, 그 다음에 우주의 물질이 대기로 들어와 빛을 내며 탄다. 이게 뭔데? 별똥별이잖아. 그치? 외권과 기권의 영향, 서로 상호작용을 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뒤에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볼 거고, 그 다음에 여기 기권의 역할이라고 되어 있네. 기권은 어떻게 되니? 우리 숨 쉬어야 되잖아. 그치? 기권의 영역에 뭐가 있어? 산소도 있고 질소도 있고 이산화탄소도 있고 여러 가지 기체들이 있는데, 여기 호흡, 광합성을 하는데 필요한 기체를 제공을 하게 된다. 광합성은 누가 하니? 식물이 하지. 그치? 식물이 뭐를? 이산화탄소를 흡수해서 뭘 만들어내? 산소를 내보내고, 우리는 소윤이는 뭐 들어 마시니? 숨 쉴 때? 산소를 들어 마시지. 그리고 이산화탄소를 내뿜고. 그치? 이렇게 우리 생명체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기체를 제공하기도 하고, 혹은 태양에서 오는 유해한 빛을 차단하고 생명체가 살기 적당한 온도를 유지한다. 그 온실효과라는 얘기를 들어봤을 거. 그 다음에
오존층이라고 들어본 적 있니? 오존층이 구멍이 나서 남극 쪽에 구멍이 크게 나서 자외선이 직접 들어오게 되니까 빙하가 녹고 혹은 거기에 살고 있는 다양한 생물들이 제대로 자랄 수가 없는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어? 처음 들어봐? 그렇구나. 태양에서 이제 적외선도 나오고 자외선도 나오고 가시광선도 나오고 뭐 감마선 뭐 여러 가지 이제 지구로 오게 되는데 그 지구의 대기의 오존층이 그 중에서 일부 자외선 같이 자외선을 어디에서 우리가 많이 보게 되면 그 식당 가면은 그 컵을 이렇게 쭉 놓고 이렇게 소독하는 자외선 살균 소독기가 있을 학교에도 있을 거고 그게 자외선으로 뭘 죽이느냐면 거기에 있는 세균들을 죽이는 거거든. 그러니까 자외선이 다르게 생각을 하면 자외선이 직접 들어온다? 그러면 타 죽는 거지. 누가 타 죽겠어? 소연이가 타 죽겠지. 그거를 누가 막아주는 거야? 오존층이 막아주고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 오존층이 점점 줄어들거나 구멍이 나게 되면 어떻게 돼? 자외선이 직접 오게 되면 그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일부 뭐 피부암이 생길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고 뭐 그렇다라는 거지. 이러한 것들이 이제 기권의 역할이라고 보면 될 거야. 자, 그러면 나머지 수권, 기권, 생물권, 외권은 다른 학년 때 배울 거니까 여기서 뭐만 직권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권의 구조. 직권을 이루는 그 구조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쉽게 말하면 자, 여기가 2층이니까 3층이니까 바깥에 나갔었을 때 땅 너희가 밟고 있는 땅 밑에 부분이 이제 다 직권의 영역이라고 보면 될 건데 이게 어디까지? 지구 내부까지가 다 직권의 영역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지구 내부를 우리가 알아보고 싶어. 궁금하잖아. 지구 내부는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지? 그러면 알아보려면 어떻게 하면 제일 효과적인 방법이 뭘까라고 생각을 했었을 때 민기야, 뭘 하는 게 제일 좋을까? 어떤 방법으로 직권의 내부를 지구 내부를 조사를 하면 뭐가 좋을까? 제일 중요한 건 눈으로 봐야 되니까 삽으로 땅을 파보면 되겠지. 그치? 삽으로 계속 파가면 되겠지. 혹은 간접적인 방법도 있을 거고 직접적인 방법이 있는데 먼저 직접적인 방법 시추라고 하는 방법이 있어. 시추는 뭐니? 거기 오른쪽 밑에 용어 설명이 되어 있지. 뭐라고 되어 있어? 땅 파는 걸 시추라고 하는 거야. 파는 거야. 자, 우리 지구 내부가 궁금해. 그럼 어떻게 돼? 파보면 되지.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파고 하면 옆에 단면들이 있으니까 여기에는 뭐 표층이 있고 뭐 심층 뭐 그렇게 쭉 되어 있을 거라고. 파 들어가면 직접 땅을 파고 들어가서 지구 내부를 조사하는 방법. 이게 제일 정확하니까 파 들어갔다고. 언제? 러시아에서 지금 땅을 파기 시작을 한 거야. 안에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래서 지금 20년 넘게 팠어. 몇 킬로 팠을까? 지금 여기까지는 이만 얘기해 줄게. 중심까지 6,400km야. 그런데 러시아에서 몇 년 전이냐? 24년 전에 궁금하니까 이거 파기 시작한 거야. 최첨단 기술을 사용을 해서 24년 동안 팠습니다. 몇 킬로 팠을까? 11km밖에 못 팠어. 아직 13km도 못 팠어. 그러니까 어느 부분? 여기 그림으로 왔었을 때 한 요 정도 팠어. 요 정도 팠어. 러시아 하면 20년 전에 러시아 하면은 미국하고 서로 네가 강대국이니 내가 강대국이니 그렇게 싸우던 시대이니까 전 세계적으로 가장 강대국이었다. 과학기술도 제일 발달이 됐는데 고작 24년 동안 판 게 12km밖에 못 팠어. 왜 못 팠는지는 좀 이따 얘기를 할 거고. 왜 못 파 들어갈까? 안으로 파 내려가면 기압이 압력이 세질 거고 그 다음에 온도가 높아지게 되지. 그러니까 파고 들어가다가 어떻게 돼?
압력 때문에 혹은 온도 때문에 더 이상 파고 들어갈 수가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될 거야. 그러니까 아까 뭐라고 했니? 여기가 6,400km라고 했는데 겨우 요만큼밖에 못 팠다고. 그러면 나머지 부분을 알 수가 없으니까 이거는 되게 비효율적인 방법이 되겠지. 그 다음 화산 분출물 조사야. 뭐냐면 여기에서 중간에 화산이 이렇게 폭발하게 되면 여기에 있는 뭐가 나와? 마그마가 바깥으로 나오기도 하고 안에 있는 물질들이 바깥으로 이렇게 솟아서 나오게 되지. 그러면 그거 주워다가 보면 여기 위치에서는 어떠한 성분들로 이루어져 있구나. 여기 위치는 뭐로 이루어져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으니까 지구 내부 물질을 조사하는데 직접적인 방법으로 좋아. 그런데 화산이 우리나라에 화산이 있는 거 본 적이 있니? 없잖아. 백두산밖에 없고 백두산도 지금 휴화산이니까 없어. 그러면 우리나라 그 지구 내부는 알 수가 없지. 그리고 화산이 폭발한다. 화산이 있는 지역이 일부만 있고 그 다음에 화산이 여기서부터 여기 안에서부터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부 여기 존재하니까 그 안에 있는 내용들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직접적인 방법인 시추나 화산 분출물 조사 방법 같은 경우는 되게 비효율적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직접적인 방법이고 그 다음 간접적인 방법은 지진파를 분석을 한다. 지진파가 뭔데? 지진이 일어나게 되면 여기 예를 들어서 이 지역에서 지진이 일어나게 됐어. 그러면 지진파가 발생이 될 거야. 그래서 지진파, 그게 P파, S파 이렇게 두 개가 나누는데 뭐 영어 잘 하니까 primary wave, secondary wave. 지진이 발생하면 첫 번째로 나오는 지진파가 P파고 두 번째로 나오는 게 S파야. 얘는 빠른 놈, 얘는 느린 놈. 얘는 조금 힘이 약하고 얘는 굉장히 강하고 뭐 나중에 배우게 될 건데 이런 식으로 P파나 S파 같은 이런 지진파를 어떻게 해야 되니? 여기에서 일부 지진파를 열로 내보내는 거야. 열로 내보내고 해서 반대쪽 여기서 보낸 지진파를 분석을 해서 지구 내부를 어떻게 하니? 알아보자 하는 방법이 될 거야. 그 다음에 운석 연구가 있어. 운석은 뭐 어떻게 되니? 우주에서 날라오는 운석이 대부분은 다 타버리겠지만 일부는 떨어져. 그치? 10년 전에 저쪽 진주, 익산인가 진주에 운석 3개인가 4개인가 떨어졌었어. 10년 전에. 선생님 둘째 태어난 날 운석이 떨어졌어. 그래서 운석이 보통 주먹만한 거 맞으면 사람은 죽겠지만 이 주먹만한 거 하나 주스면은 한 1억에서 2억 정도 돼. 그 이상 될 수도 있고 크면 클수록. 그러니까 전국의 사람들이 익산으로 다 같이 꼬챙이 하나 들고 가방 하나 들고 운석 주스려고. 그래서 한 몇만 명이 모였었다고 하더라고. 그럼 가서 찔러보는 거야. 왜? 운석 주스려고. 운석 주스면 뭐가 되니까? 로또니까. 그래서 주웠는지 안 주웠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렇게 운석을 통해서 어떻게 지구 내부를 지구 내부를 어떻게 아느냐? 뭐냐면 지구 내부 물질과 비슷한 물질로 이루어진 운석 뭐냐면 지구가 만들어졌을 때 어떻게 돼? 그때 만들어졌던 성분들이 우주를 떠돌고 있다가 이제 지구로 떨어진 거기 때문에 지구 처음 만들어졌을 때와 같은 성분이라고 보면 될 거야. 그러니까 우리 안내까지 보지 않더라도 어떻게 돼? 운석 분석을 하면 얘랑 비슷하니까. 근데 얘의 단점이 뭐니? 운석 떨어진 거 본 적 있어? 별똥별 쭉 하고 한 1초, 2초 불에 타다가 대부분 대기 중에 다 타버리지. 그러니까 대부분의 운석들은 떨어지다가 다 마찰에 의해서 다 타버려. 그리고 일부 떨어지는데 선생님 지금 40이 넘었는데 운석 우리나라에 떨어진 적 딱 한 번밖에 없어. 한 번.
그것도 어디로 떨어진다라는 보장도 없고 그러니까 운석 보기가 굉장히 어렵지. 그러니까 이 운석을 연구를 한다? 굉장히 어렵다. 언제 떨어질지도 모르고 대부분 다 타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제일 효율적인 방법은 뭐가 될 거다? 지진파 분석이 될 거다라는 거지. 지진파는 모든 방향으로 전달이 된다. 그럼 여기서 쏘면 여기로 이렇게 다 쏠 수 있다라고 보면 될 거야. 그리고 통과하는 물질에 따라 전달 속도가 달라지므로 지구 내부의 구조와 각 층의 상태를 알아낼 수가 있다. 나중에 1학년 2학기 때 뭐 파동에 대해서 배우게 될 건데 그때 조금 더 자세하게 배울 건데 파동이라는 형태가 지진파가 파동이거든. 이게 파동이 퍼져 나가게 되면 중간에 꺾이는 현상들이 막 발생을 하게 돼. 왜 꺾이냐면 이제 속력이 바뀌어지기 때문에 꺾이는 현상이 나타날 거야. 근데 2학기 되면 배울 거니까. 그러면 얘가 중간에 여기 지금 지각, 멘틀, 외핵, 내핵이 있는데 여기에 성분들이 달라지게 되니까 얘네가 어떻게 돼? 가다가 꺾여.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기를 이렇게 쐈어. 그러면 여기서 기다리고 이 지진파를 여기서 쏘면 여기서 측정이 돼야 되는데 여기로 안 온다라는 거지. 중간에 어디서 이렇게 한 번씩 꺾인다라는 거야. 그래서 뭐야? 여기에서 측정이 됐다. 여기서 이렇게 쐈는데 그 얘기는 뭐야? 중간에 뭐가 일어나는 거야? 굴절이 일어났다라는 거지. 굴절이 일어났다. 속력이 바뀐다. 왜? 여기에 물질들이 다른 물질이기 때문에 가다가 이렇게 꺾이는 현상이 나타난다라고 보면 될 거야. 나중에 2학기 때 자세하게 배울 거니까.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전달 속도가 달라진다? 그러면 뭐야? 이게 지진파가 가다가 꺾여. 그러면 지구 내부 구조 각 층의 상태가 달라지게 되니까 이게 꺾이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뭐야? 안에까지 안 들어가 봐도 중간에 뭐가 무슨 물질로 이루어졌을 거다라고 이제 우리는 추측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여기 직접적인 방법, 간접적인 방법 중에서 가장 효과적인 지구 내부를 조사하는 방법은 뭐가 되겠다? 지진파 분석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직권의 층상구조 봅시다. 이 직권이 무슨 층으로 되어 있는지를 보자라는 건데, 자, 가장 가액 부분을 우리는 지각이라고 부를 거고, 그 밑에를 뭐라고 하니? 멘틀이라고 얘기를 할 거고, 그 안쪽 부분을 이제 핵이라고 할 건데, 선생님이 배울 때는 그냥 핵이었어. 그러다가 이제 과학이 더 발달해 가면서, 핵은 핵인데, 내핵하고 안쪽에 있는 핵하고 바깥에 있는 핵이 성분이 다르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내핵, 외핵, 멘틀, 지각 이렇게 4개의 층으로 구분이 된다. 어렵진 않지. 이게 외워야 되는 게 되니까 이제 그때서부터 조금 어렵지. 내용은 아직 어렵지 않다. 그치? 어렵니? 어렵지 않지? 뭐야? 인기는 2번 듣는 거니? 3번 듣는 거니? 쉬워? 쉽지? 응? 하나 어렵니? 어렵진 않지. 내용이 어렵진 않아. 뭐가 외워야 될 게 이제 생기면 그때부터 어려워질 건데, 일단 직권은 4개의 층으로 되어 있어서 가장 가해를 지각, 그 밑에를 멘틀, 그 밑에를 그 안쪽은 외핵, 그 안쪽은 내핵, 이렇게 4개의 층으로 구분이 된다라는 거 잘 기억을 해둬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수치가 나오지. 지각은 5에서 35km 정도 두께다 라는 거. 그 다음 멘틀은 2900km다. 그 다음 외핵은 5100km다. 내핵까지가 이제 6400. 요 수치들 기억을 해둬야 되겠습니다. 이 수치를 잘 기억을 해두고 어떻게 돼? 여기 비례식으로 문제도 풀어보고 할 거기 때문에 잘 기억을 해둬야 되는데, 먼저 지각 보자. 지각 같은 경우에는 지금 4개의 층 중에서 가장 얇지. 수치도 보면 좁은데 얕은데
층이 가장 얕은 데는 5kg고 조금 두꺼운 데는 35kg까지 되면 나머지를 봤었을 때 가장 얇은 영역이 지각이 될 거고 중요한 거 지각의 상태는 고체라는 거 반드시 기억을 해놔야 돼. 알겠니? 소윤아 이거는 죽었다 깨어나도 기억을 해야 돼. 알겠어? 죽었다 깨어나. 지각은 고체로 이루어져 있고 가장 4개 층 중에 가장 얇고 어떻게? 두께가 5에서 35km가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해둬야 될 거고 자, 이 지각을 조금 더 확대를 해놨어. 지각을 확대해 놓으면 바다 부분이 있을 거고 바다가 없는 그냥 땅으로만 되어 있는 부분이 될 거야. 그래서 여기를 크게 대륙지각, 바다가 있는 곳은 해양지각 이렇게 나누게 된다라는 거지. 그랬었을 때 여기 보면 해양지각의 두께, 대륙지각의 두께 차이가 많이 나는 걸 볼 수가 있지. 이 부분이 5km 정도가 될 거고 이 대륙지각이 35km가 된다라는 거 입력해 놔야 돼. 누가 더 두껍다? 대륙지각이 해양지각보다 더 두껍다라고 했었을 때 대륙지각의 평균 얼마냐? 35km고 해양지각의 평균이 약 5km 되어 있다. 그래서 대륙지각을 이루는 구성물질은 화강암질 암석으로 되어 있고 얘는 현무암질 암석으로 되어 있어. 화강암질, 현무암질 그런 게 있구나라고 지금은 기억해 두고 다음 시간에 이런 내용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배울 거니까. 됐니? 그래서 여기 평균 두께를 잘 기억을 해 둬야겠다. 그리고 고체 상태다라는 거. 그 다음 지각 밑으로 뭐가 되어 있니? 멘틀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을 거라고. 멘틀. 자 그러면 지각, 멘틀, 외핵, 내핵 중에서 멘틀의 두께가 가장 두껍다. 두꺼우니까 어떻게 되겠어? 부피도 제일 크겠지. 그래서 지구 전체 부피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는 게 멘틀이다 라고 보면 될 거야. 기억해 둘 거야. 뭐야? 멘틀은 가장 두껍고 부피 중 가장 많이 차지하고 그 다음에 얘도 고체로 이루어져 있어. 됐니? 이것까지도 기억을 해두고 자 초창기 지구가 만들어졌었을 때 지구를 이루는 굉장히 뜨거웠어. 우리 고1 가면 통합과학 때 배울 건데 굉장히 뜨거워졌어. 그러니까 불바다에서 그냥 다 불바다에서 그러다가 이게 차츰차츰 식어가면서 뭐야? 서로 잡아당기는 힘 때문에 그 밀도가 높은 애들이 가운데로 몰렸어. 그리고 비교적 가벼운 애들은 이 바깥쪽에 위치를 할 거야. 그래서 지각보다 무거운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니까 여기는 가벼운 암석, 여기는 조금 더 무거운 암석, 더 무거운 암석, 더 무거운 암석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보면 될 거야. 그러니까 안으로 갈수록 이 내핵을 이루는 물질, 외핵을 이루는 물질들이 더 무거운 애들이고 멘틀 지각을 이루는 물질들은 비교적 가볍다라고 보면 될 거야. 밀도가 큰 애들은 안쪽으로 몰렸고 밀도가 작은 애들은 바깥쪽에 위치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지각보다 무거운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다. 멘틀이. 됐니? 그 다음 그 안쪽이 뭔데? 외핵이네. 외핵. 외핵 같은 경우는 지금 외핵, 내핵을 같이 해놨는데 철과 니켈 딱 들어봐도 철, 니켈 어떠니? 무거운 애들이지. 이렇게 가장 무거운 물질로 요 가운데 부분 핵을 위치를 하고 있다. 핵을 이루는 물질들이 뭐다? 무거운 애들이다 라고 보면 될 건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이 외핵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액체야. 그리고 내핵은 뭐야? 고체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 여기서 중간에 여기서 지진파를 쏘게 되면 얘랑 처음에 지각하고 멘틀하고 다른 성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꺾이게 될 거고 이 꺾인 선이 쭉 가다가 여기 액체니까 여기는 통과를 못하는 애들 있고 뭐 피파, 에스파 나중에 배우게 될 건데 뭐 피파는 뭐 고체, 액체, 기체 다 통과를 한다라고 하면 에스파는 뭐 고체만 통과를 한다. 그랬었을 때 여기 통과를 못하고 이렇게 나오더라. 아니면 피파를 했는데 여기서 꺾이고 이렇게 되더라 라고 했었을 때 알게 된 거지. 뭐야? 외핵이 뭘로 이루어져 있다? 액체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고 내핵은 고체로 이루어져 있구나라는 것을 뭐야? 지진파 분석을 통해서 알게 됐다.
자, 그러면 여기 잘 봅시다. 지각은 고체로 이루어져 있고 멘틀도 고체, 그 다음 외액이 액체, 그 다음 내액은 고체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거 반드시 기억을 해둬야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지각에서 내액으로 갈수록 어떻게 될까? 온도는 높아지게 될 거고 압력도 높아지게 된다라는 것까지도 기억을 해두면 되겠습니다. 흐르는 대기, 육지, 바다, 생물 등은 각각의 영역을 이루면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 이걸 뭐라고 해? 뭐라고 해? 뭐라고 해? 지구계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했지. 지구계의 구성 요소가 아닌 거. 기권, 수권, 외권, 생물권. 하나 보니? 직권이 있네? 자기권이 아니지. 아닌 거 고르라고 했습니다. 자기권은 아니고. 직권까지 집어넣어야 될 거고. 자, 지구계를 구성하는 요소의 특징. 생물권은 직권에만 분포한다. 생물들이 물에도 살고 있고, 그 다음에 직권에도 살고 있고, 또 일부는 기권에도 산다라고 했으니까 틀렸네. 태양, 달, 행성 등의 천체는 기권에 포함된다? 아니지. 얘네 어디에? 외권에 포함이 된다. 틀렸네. 외권에서는 비와 바람 같은 기상현상이 나타난다? 맞니? 외권. 우리가 우주에 나가본 적은 없지만 우주에 비와 바람과 있다라는 얘기를 못 들어봤을 거야. 거기는 이제 뭐냐면 나중에 2학년 때 조금 자세하게 기권의 영역을 배웠었을 때 알게 됐지만 이 기상현상이 일어나려면 수증기가 있어야 되거든. 근데 그쪽에는 수증기가 밑에서부터 올라갈 수가 없어. 그래서 기권의 영역에서도 수증기가 올라갈 수 있는 이 대륙권이라고 하는 부분에서만 기상현상이 일어나고 그 위에 부분에서도 뭐가요? 기상현상이 나타나지 않을 거니까 외권에서도 기상현상이 나타날 수가 없다. 수권은 빙하를 포함하여 바닷물, 강물 등 지구에 존재하는 물. 그렇지. 빙하도 포함이 된다라고 했어. 지하수도 마찬가지고 바닷물도 마찬가지고 지구에 존재하는 모든 물이기 때문에 빙하도 포함을 한다라는 거 맞겠습니다. 자, 지구 내부 조사하는 방법. 직접적인 방법 뭐가 있어? 직접 파보는 게 있겠지. 시추가 있을 거고 그 다음 뭐가 있니? 화산 분출물 조사가 직접적인 조사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간접적인 건 뭐가 되겠어? 지진파 분석, 그 다음 운석 연구가 되겠습니다. 맞니? 그리고 이 중에서 가장 효과적인 조사 방법은 뭐가 된다? 지진파 분석이라고 했지. 됐니? 하나 다 맞았어? 어렵지 않지, 여기까지. 자, 직권을 각 층을 지표에서 가까운 순으로 순서대로 쓰래. 지금 얘가 A가 해당이 되겠네. 얘를 뭐라고 해? 지각. B는 멘틀. C는 외핵. D는 내핵이 되겠지. 이렇게 정리를 하면 돼. 지각, 멘틀, 외핵, 내핵. 두께가 가장 얇은 층 뭐가 될 거야? 지각이 되겠습니다. 유일하게 액체인 층 외핵 되겠네. 고체이면서 가장 큰 부피를 차지하는 층 멘틀이 되겠습니다. 됐니?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다음 장에 이제 탐구 A로 갈 건데, 탐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배운 내용들을 어떻게 해? 실험을 통해서 한번 실험을 해서 그 결과를 놓고 분석을 해보는 게 탐구라고 보면 될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 이 탐구 내용들을 직접 실험을 할 수도 있어. 안 할 수도 있고. 가정중학교는 안 하더라고. 왜냐면
이제 너희가 말하는 그 모둠이라고 하지. 모둠 해놓고서 이렇게 여러 가지 실험 도구를 쭉 놓고 결과물이 어떻게 잘 작성을 하느냐 놓고서 이제 이게 수행평가를 하는 거거든. 평가를 하게 되면 그냥 우리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보는 지필평가가 있고 수시로 이러한 것들을 하는 수행평가가 있는데 대부분의 학교에서 이렇게 따로 이렇게 실험을 하고 체크를 하려고 하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겠지. 선생님이 또 준비를 해야 되는 내용들도 많다 보니까 재료들도. 그래서 대부분 안 해. 안 하고 그냥 수행평가라고 하면 이 내용들 그대로 놓고서 이제 문제 푸는 게 대부분이 될 건데 다정중학교는 선생님 알기로는 안 했어. 근데 모르지. 선생님이 바뀌었으면 혹은 적극적으로 수행평가를 하겠다라는 선생님이 계시면 할 수도 있고 그쪽 선생님은 한 번도 그쪽 학생들을 한 번도 선생님이 가르쳐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지 모르겠어. 그렇지만 실험을 안 한다 하더라도 이 내용이 뭐가 될 거야? 중간고사, 기말고사에 나올 수도 있고 수행평가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둬야 되는 내용이 될 거고 되게 쉬운 건 뭐야? 금방 배웠었던 내용들을 그대로 실험을 해놓고 여기에서 나온 내용을 그대로 어떻게 하면 돼? 결론을 내리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될 거니까 어렵지는 않을 거야. 그리고 우리는 학교에서 안 배웠는데요? 학교에서 안 배운 내용이 나올 수도 있지. 응용 문제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 탐구 내용들은 반드시 알아두면 좋겠다. 지구 내부 구조 모형을 만들어 볼 거야. 그러면 자 아까 우리가 배웠었던 각각의 층들이 있었지. 지각, 멘틀, 획, 넥. 얘네를 두께를 실제 두께를 계산을 해서 아까 뭐 지각은 5에서 35km라고 했으니까 이거를 우리가 미니어처 모형을 한번 만들어 보자 라는 거지. 그랬었을 때 중요한 게 뭐냐면 지구의 반지름 실제는 6,400km지. 그 다음 모형을 만들어 볼 건데 모형은 얼마로 한다? 16cm로 한다 라고 해서 각 층의 지각, 멘틀, 획 두께하고 모형의 두께를 비례식을 이용을 해서 한번 알아보자 라는 거지. 그랬었을 때 지각이 0에서 35km라고 하면 실제 두께는 35km고 멘틀은 290에서 35 빼니까 2865km야. 그 다음에 획 같은 경우는 5100에서 2900 빼니까 2200km고 넥의 두께는 1300이야. 6400에서 5100 빼주니까. 그러면 이게 실제 두께라고. 요거 기억을 해두면 굉장히 좋을 거야. 뭐 일부 문제에서는 이렇게 제시를 해주고 요건 얼마일까요? 요건 얼마일까요? 하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조금 어렵다. 소연이 틀려라 라고 문제는 뭐야? 이거 얘기 안 해주고 얼마일까요? 계산하는 문제를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 실제 두께는 외워두면 좋겠다. 그랬었을 때 얘 실제 두께가 6,400km를 봤었을 때 모형 얼마니? 16cm로 놓게 되면 모형 지각의 두께는 0.09cm, 그 다음에 멘틀은 7.16, 그 다음 획은 5.5, 넥은 3.25가 나온다라는 거지. 뭐 실제 계산을 한 거니까. 그래 놓고서 어떻게 하냐면 이 투명 필름에다가 이 안에서부터 3.25 해놓고 표시하고 5.5 이렇게 해주고 이런 식으로 쭉 뭐를 그어줘? 선을 그어줘. 그런 다음에 이걸 똘똘똘 콘 모양으로 말아놓고 거기 위치만큼 정해진 위치만큼 뭘 색깔이 다른 고무차륵을 넣어서 어떻게 되니? 여기는 뭐 내핵, 외핵, 그다음 멘틀, 그다음 지각 이렇게 만들어 보자라는 거지. 어렵진 않지. 자, 그랬었을 때 이 모형하고 실제 지구하고 차이점이 뭐냐라고 하면은 이 지각 같은 경우는 0.09cm 이게 크면 좋겠는데 이거 모형을 막 이렇게 크게 만들 수는 없잖아. 왜? 거기에 찰흙을 얼마를 집어넣어야 돼? 이만큼씩 집어넣어야 되니까 보통 이만큼 만들 건데 그렇게 되면 이만큼 지각을 너무 얇아가지고 표현하기가 조금 어려워. 그게 이제 조금 애로사항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이 부분이 지금 외액인데 외액 같은 경우는 뭘로 되어 있다 했어? 액체로 되어 있다라고 하니까 여기 물로 채울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액체 상태로
나타낼 수가 없다라는 그런 차이점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걸 생각을 해두고 정리를 한번 해보자라는 거지. 그러면 결국에는 직권은 맨 가해인 지각하고 그다음 멘트라고 외핵, 내핵으로 네 개의 층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얇은 층이 뭐가 되겠어? 지각이 될 거고 가장 두꺼운 쪽은 멘틀이 되겠다. 그래서 여기 중에서도 부피가 가장 큰 층은 멘틀이 되겠습니다. 라는 것이. 그러면 A는 뭐니? 계속 반복하고 있지. 지각. B는 멘틀. C는 외핵. D는 내핵. 자, 이제 막 기억이 나지? 자꾸 들으니까. 자, 직권은 4개의 층으로 이루어져 있네? 두께가 가장 두꺼운 층. 딱 봐도 누가 두껍니? 멘틀이 가장 두껍지. 근데 외핵이라고 했으니까 틀렸네. 부피가 가장 큰 층, 멘틀 80% 차지한다고 해서 맞네. 모형을 이용하여 각 직권 각 층의 두께를 비교할 수 있니? 모형 이용을 하면 비교할 수 있겠네. 모형을 이용하여 직권 각 층의 상태를 정확히 나타낼 수 있다라고 했는데 얘는 뭐라고 했니? 액체라고 했지. 그리고 얘는 너무 얇아서 표현하기가 조금 어렵다라고 했으니까 나타낼 수 없다. 맞니?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맞아? 그 다음 층 이름 쳤으니까 됐고 이번에는 3번 보자. 반지름이 이 모형의 반지름 여기서 여기까지가 얼마래 지금? 32cm래. C층의 두께를 구하는 비례식을 쓰고 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자 여기 다 알려줬어. 실제 지구의 반지름은 6,400km고 C층 요 외핵의 두께는 얼마래? 2,200km라고 얘기를 해줬으니까 어떻게 하면 돼? 비례식은 뭐 여러 가지가 나올 수가 있는데 실제 지구의 반지름 얼마니? 6,400km가 될 거고 얘를 몇 cm짜리로? 32cm짜리로 모형을 만들게 된다. 그랬었을 때 여기 뭐니? 외핵의 두께가 얼마라고 했어? 2,200km가는 몇 cm일까요? 라고 이렇게 놓고 계산을 하면 되겠지. 맞니? 그러면 얘 곱하기 얘 하면 되니? 그럼 얼마 나와? 바로 나와? 11 나와? 계산했어. 그냥 머릿속으로 계산했어. 선생님 계산기 써야 돼. 그냥 계산 못해. 볼까? 32 곱하기 2200은 나누기 6400 해볼까? 얼마니? 11 나오네. 그러면 C층 외핵을 나타내는 모형의 두께는 얼마가 된다? 11cm가 되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도 되고 6,400대 2,200 놓고 여기 이런 식으로 비례식은 여러 가지가 나와. 6,400대 2,200은 32대 얼마냐?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 그래서 똑같은 답 나올 거니까. 그러면 학교에서 요 문제는 반드시 나오게 될 거야. 이렇게 제시를 할 수도 있고 혹은 제시를 안 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아까 뭐 외워두라고 했니 선생님이? 두께 외워두면 좋겠다. 그런데 대부분 어떤 제시는 하게 될 거야. 여기까지 하게 되면 너무 어려우니까. 이렇게 모형의 두께 구하는 공식 별거 없잖아. 그냥 비례식이잖아. 뭐만 하면 된다라고 해서 선생님이 곱하고 나누기만 할 줄 알면 풀 수 있다. 중요한 거는 뭐야? 이 비례식 세울 줄만 알면 된다라는 거지. 뭐 계산이야. 계산은 뭐다? 산수니까.
나머지 그냥 할 수 있는데 이 비례식 세우는 게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이렇게 다 제시를 해줬으니까 실제 지구의 깊이 반지름, 지구의 반지름, 모형의 반지름 갖다 놓고 나중에 요게 될 수도 있고 4개 두께, 외액의 두께, 그 다음 멘틀의 두께 혹은 지각의 두께. 지각 두께 구하는 문제는 별로 못 본 것 같아. 대부분 멘틀이나 외액, 내액 두께 구하는 문제가 많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여기서 잠깐 볼까? 아까 잠깐 지구계의 구성 요소가 5가지라고 했었지. 직권, 기권, 수권, 생물권, 그리고 외권. 그랬었을 때 이 각각의 영역들이 상호 작용을 한다라고 했는데 그 어떻게 되는지 간단한 것들만 몇 개 볼 거예요. 이게 이제 나중에 고1 때 아주 자세하게 배우게 될 건데 여기 보면은 교과서에 나오지 않아 학교에서 배우지 않은 친구들은 공부하지 않고 넘어가도 돼. 만약 이 내용을 배웠다면 차근차근 정리를 해보자 라는 거지. 그러니까 교과서에 안 나오는 내용이 될 수도 있고 실제 학교에서 보면 너희가 교과서 뭐 쓰지? 미래학교 쓰니? 천재교육서? 그럼 천재교육에 요 내용이 없어. 그러면 안 배우는 게 아니라 학교 선생님이 그 프린트물 내주고 그 교과서에 없는 내용들을 이렇게 설명해 주는 경우가 생길 거라고. 그 얘기는 뭐야? 교과서에 나오지 않더라도 시험 문제에 나오게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여기 보면 이거는 비상교육에서 만든 그 책인데 여기에 보면 뭐 미래 거 혹은 뭐 다른 동아교과서 뭐 거기에 있는 내용들도 여기에 다 들어가 있다라고 보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거 우리 학교에서는 안 배우는데요? 안 배웠는데요? 라고 할 게 아니라 다양한 내용들을 더 알아두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될 거고 그래서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 지금 보면 생물권과 직권, 수권, 그 다음에 기권, 그 다음에 외권 이렇게 빼놔서 서로 이 권역 안에서 어떠한 상호작용이 있는지를 보자라는 건데 먼저 B 볼까? B는 여기 생물권하고 기권 간에 상호작용이 일어나게 되는데 결국에는 이 생물들이 기권에 있는 기체 이용해서 호흡을 하잖아. 아까 우리가 한 것처럼 산소 필요하고 이산화탄소 내보내고 그러면 또 식물들은 그 이산화탄소 흡수하고 산소 내보내고 이렇게 생물이 호흡을 한다거나 광합성을 하는데 서로 상호작용을 하게 된다. 그 다음에 외권과 기권 보자. 지금 여기 기권하고 외권 사이에 어떠한 상호작용을 하느냐. 우주의 물질이 지구 대기로 들어오게 되면 마찰에 의해서 어떻게 돼? 대부분 타지. 그런 유성, 별똥별이 관찰이 된다라는 거 서로 상호작용을 한다. 그 다음에 여기 수권하고 기권을 한번 봅시다. 수권하고 기권. 수권에서 물이 증발하여 구름이 만들어지고 태풍이 발생하기도 한다. 수증기가 있어야만 이런 기상활동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지. 그냥 이렇게 기상활동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얘가 수권에서 수증기가 위로 올라가야만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된다. 그 다음에 수권과 생물권 볼까? 이 수권하고 생물권. 바닷속에 살고 있는 굉장히 많은 생물들 생각을 하면 될 거야. 어때? 생물에게 서식처를 제공하고 혹은 우리 마실 물을 제공을 하고 그런 것들 생각을 하면 될 거고 그 다음에 수권하고 직권을 봅시다. 물하고 우리 땅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지금 강물이나 파도가 지표면을 어떻게 돼? 모양을 변화시켜. 어떻게 돼? 파동이라고 하는 형태로 에너지가 가서 어떻게 되니? 깎아내리니까 삼각주도 만들어지고 여기에 이러한 절벽들도 무슨 동굴들도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니? 강물에 의해서 자갈이라든지 모래라든지 혹은 진흙이 휩쓸려 내려가지 하류로 그런 것들
서로 연관이 되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직권과 생물권 봅시다. 직권, 땅에 생물들이 어떻게 돼? 서식처 제공을 하기도 하고 뭐 영양분을 제공을 하기도 한다. 그 다음에 직권과 기권 봅시다. 화산 폭발하게 되면 어떻게 되니? 여기 화산재가 방출이 된다라고 했지. 그렇게 되면 태양을 가려? 그러면 어떻게 된다? 평균 기온이 낮아지는 현상도 나타나게 된다. 지구의 기온이 낮아지게 돼. 직권과 기권도 이렇게 서로 상호작용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지? 밑에 한번 문제 봐. 지구의 구성 요소들을 모식도 만들어놨네. 물이 증발하여 구름이 만들어진다. 물이니까 뭐가 되겠어? 수권이 될 거고, 구름, 기권이 되겠네. 수권과 기권 사이 뭐가 되겠어? C가 되겠네. 됐니? 밤하늘에 유성우가 나타난다. 외권에 있는 애가 어떻게 들어오니? 기권으로 들어오면서 별똥별 만들어지게 되니까 G가 되겠지. 생물이 기체를 이용하여 호흡이나 광합성을 한다. 호흡이나 광합성. 생물이 기체. 그러면 생물권과 기권 간에 해당하는 내용이 되겠다. D가 되겠지. 토양에서 식물이 자란다? 토양, 직권, 식물, 생물권, E가 되겠네. B에 해당하는 상호작용의 예를 한 가지를 서술하시오. B, 뭔데? B가 뭐니? 직권과 수권의 상호작용. 자, 소민이 얘기해봐. 얘기해봐. 한 거. 이물이나 파도가 지표의 모양을 변화시켜. 그렇지. 정답이지. 그치? 정답이야. 직권의 모양을 변형시키거나 혹은 물질을 이동하거나 이동시키거나 그런 것들이 해당되겠습니다. 자, 잘했습니다. 자, 그럼